선택지가 있을 때는 이제 다른 대안을 생각해 봤는데 지금은 이제 목숨 걸고 싸우는 거거든요. 이제 목숨 다 네, 걸어야 이제- 돼요. 이제 군대를 동원했었던 1차 쿠데타, 그러니까 1차 계엄은 끝났지만, 이제 이게 사법 쿠데타, 조이대가 대장으로 있는 이 사법 쿠데타가 2차로 시작된 걸 못 이기면 또 우리가 죽을 줄 알기 때문에 이 정도로 열받지 않습니다. 박성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이 됐는데 증거인멸에 대한 확실한 이유가 없다라고 이거를 또 풀어줬습니다. 먼저 서울- 기사 한번 보죠. 네. 서울중앙지법 박종호 부장판사가 내란 특검이 청구한 박성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불구속 수사 원칙을 우선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사람 살인죄도 아니고 내란죄 아니에요? 소명이 부족하대요. CCTV까지 나왔잖아. 내란을 일으킨 걸 다 받고, 저기 증거 문건 없앤 거 뭐, 복원까지 했고, CCTV에서 그 내란 공조 국무위원들하고 하고 있는 짓거리를 다 봤는데. 그리고 휴대폰도 바꿨잖아요. 거기다가 구치소에 해가지고 3,600명? 그것과 준비까지 시켰잖아. 그거 복원했잖아, 문서까지. 진짜. 근데 이렇게 없앴던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한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뭐랄까. 개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판사를 하고 있지? 이런 놈들이 이 제대로 된 사리 판단을 하는 놈들인가 싶어요. 물론 아니, 수원지법에서 의대가 갖다 꽂아놓은 놈이기 때문에. 두 놈 중에 한 놈이죠. 예, 그 놈들 중에, 세 놈들 중에 한 놈이기 때문에 설마 하긴 했습니다만 이 박성재까지 구속을 안 시켜버렸다는 얘기는 나머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참석했던 11명의 국무위원들 중에 또 가담 정도가 심했던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사실상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구속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정도면은 윤석열 무죄로 가는 방향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다 틀려지겠다고 해서 다 풀어주고 윤석열도 풀려날 것 같아. 이 정도면. 아니 이 정도 해가지고 그 한덕수 보세요. 지가 뒷주머니에 그 꽂아놓고 모른다고 했는데 나중에 들통나니까 그래도 모르겠다. 그래도 그냥 가잖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국민적인 분노라든지 대통령이나 아니면 민주당의 어떤 현재 노력들에 대해서 이거를 아예 개무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일 날 민주당이 사법개혁안 관련한 내용들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훨씬 더 강한 내용으로 사법개혁을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근데 이 박정호 얘가 전적을 보면은 사실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3부 재판장이던 지난해 11월 14일 김혜경 여사에게 벌금 15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던 그 새끼고요. 자, 그리고 또 민주당 이상식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를 했던 놈입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2심 재판에서 9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2심 재판부가 판결을 했거든요. 질사게이트 3인방 다 풀어줬고 리박스쿨 소녀숙 영장 기각한 놈도 임마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새끼는 눈 감고 그냥 저쪽만 계속 해주는 거야. 대놓고 그냥 하는 이 정도면 놈이에요. 내란 공범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20일 날 민주당에서는 대법원 숫자 늘리는 거, 사심제 부활시키는 거, 그 다음에 판사들 감찰할 수 있는 기구 만드는 것 등등의 대충 사법개혁안의 얼개를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명으로 늘릴지 100명으로 늘릴지 모르는 상황인 거고, 거기 있는 그 사심제도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아직 확정을 지어놓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법관에다 불을 질렀기 때문에 민주당의 더욱 강력한 사법기관에 대한 이 개혁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시켜서 하는 짓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언 발등에 오줌 누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기각 자판기인 거야, 지금 이 새끼들은.
눈치를 봐가면서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눈치가 없고 오히려 조이대를 그 앞에 세워놔가지고 막 지랄한 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것 같아. 더. 그래? 네가 사법부를 뭐라고 해? 그럼 기가? 이거 같아. 이거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지가 사마귀가 뭐, 자기 이 손톱만 믿고, 자기 무기가 도끼인 줄 알고, 마차 앞에서 개긴다라는 말처럼, 지금 국민들의 분노와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들도 언론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짓을 노골적으로 하면서 나를 죽여줍시오라고,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미국이 왜 나는 배심원제를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판사한테 이 사람의 이런 거를 맡기면 안 될 것 같아. 진짜. 그래서 이 상식적으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 보면. 그리고 판사가 마음 먹으면 야 판사의 양심이 어쩌고저쩌고 말도 하지 마. 이렇게 돼버리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 그리고 판사가 결정을 지으면 그게 결정 나고 나면 어떻게 다시 뒤집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권한들 자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더더욱 신중하고 더더욱 정확하게 진리에 맞춰서 정의에 맞춰서 판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들 권리인 줄 알아요. 최소한 판사나 법조인들만이라도 국민이 심판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진짜로. 진짜 판사는 뽑아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뽑는 게 아니라 감시를 국민이 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재판받는 거는 무조건 국민들이 뭐 판사처럼 선거해야 되고요.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돼.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평가제를 둬야 됩니다. 미국처럼 검사고 판사고 평가제를 둬가지고 이거 문제 있다. 이 사람 판정에 문제 있다 그러면 바로 옷 벗겨버릴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개혁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걔네들 미제 좋아하잖아요. 미국식으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너무 열받지 마세요. 이게 말 아니, 그대로 이미 당나귀 한 열받았는데. 마리입니다. 열받는데 어떻게 열어 안 받아요?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장갑차 앞에서 혼자서 자신 있게 팔 흔들고 있는 이 사마귀 한 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법개혁이 좌초된다. 또는 이 정부가 해나가고 있는 또는 내란 특검이라든지 내란 관련된 재판이 무너진다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에 한 반증으로요. 오늘 내란 특검이 윤석열 관련해서 조사받으러 안 오니까 체포영장 들고 갔습니다. 이번엔 진짜 망신 한번 줘가지고 들고 나오려고 갔어요. 오늘 오전 7시 30분쯤 교도관이 체포영장 집행 예정 사실을 윤석열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집행 예정 시간은 8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니 그럼 나 출석할게 이러면서 갔어요.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 변호사들이 웃기지도 않네. 피의자가 세면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도관들이 기습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려는 상황이 벌어졌으나 피의자는 교도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세면도 하지 못하고 옷만 챙겨 입고 자진하여 출석하였다. 북한이냐 씨발놈들아. 윤석열이 더러워 죽겠다 이거죠. 결국 근데 더럽게 가가지고 더럽게 말을 안 해요. 진술 거부권 행사 중이랍니다. 참나. 그럴 거면 왜 나왔어? 근데 왜 말투가 나오긴? 진짜 북한 같지 않아요? 왜 나오긴 박성재가 기각됐잖아요. 좀 여기서 좋은데? 나까지 버티면 나도 나갈 수 있지 않나? 같이 욕 처먹을 분위기 것 한번 볼까? 같은데, 나갈까? 지금 이거 분위기 아니야? 좋아? 이거야? 이거 같은데 나는? 그거 아니면 뭐 나올 게 있나? 안 나올. 보석은 안 됐어도 그래도 나중에 불구속으로 재판받을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구속기간 끝나는 6개월 지나면 뭐 요런 착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구치소라는 곳은 단체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정해진 일과가 있잖아요. 그 7시 반인데도 세수를 안 하고 있었다 하면은 기상 시간이 몇 시길래 세수를 안 하나요? 그 안에서 자기 고시원 쓰듯이 지금 멋대로 쓴 거죠. 그게 가능한가요? 다른 재소자들한테는 그런 게 허락 안 되잖아요. 아니요. 일상적으로 되고 있었나 봐요. 지금 윤석열이가 하도 이 지랄을 하다 보니까 이 JMS 정명석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는 그 사입이 사이비 나쁜 교주. 놈의 새끼. 이 새끼도 평균적으로 하루에 7명씩 변호사를 접견을 했대요. 윤석열 똑같은 거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접견한다 그래 놓고 접견실 가가지고 변호사랑 야부리 까면서 하루 보내는 거죠. 심지어
변호사 1인당 평균적으로 접견 시간이 7시간이 넘었다고 합니다. 한 번 접견할 때 최대 7시간 28분.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치소라고 하는 데가 돈 좀 있는 사회비구조나 재벌들한테는 힐링 장소네, 완전. 그렇지 뭐 약간 그 병원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휴식 즐기는 병원 같이 잠시 쉬어가는 데고 그 깜방 안에서 뭐 좁은 독방 안에 무슨 이런 거 아니고 평상시에는 그냥 잘 갖춰진 응접실 형태에 잘 갖춰진 변호인 접견실에서 시간 때우고 주간 시간에는 밤 되면 그냥 잠만 자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리고 거기서 자기 싫으면 라꾸라꾸 갖다 놓고 접견실에서 퍼질러 놔도 누가 안 건드린다는 거지. 대한민국 감옥이 드라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전 유죄로 운영돼 왔었다는 겁니다. 최은순도 그동안 구속됐었잖아. 법정에서. 그래서 한 6개월 있다 나가긴 했는데 죽어버린다고 지랄 연병을 하고 그랬었잖아. 그 기간 동안에 구속 기간 동안에도 병원에 있었잖아. 아산병원에 있었대 또. 난 진짜 아산병원 나 이거 미쳤다, 대대적으로 진짜. 국세청에서 아산병원 세무조사 한번 가야 된다고 이사장이 생각합니다. 사실은 최은순이 아닌가요? 지금 한 6개월 있는 그 기간 동안에 25번을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뭔 병이면 아주 좋아. 25번을 나가서 VIP 병동에다 들어 누워 있습니까? 구치소에 복역했던 10개월 중에서 아산병원 VIP 병동에서 입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허리 통증이 이유였다고 하는데 10개월 동안 총 25차례에 걸쳐서 구치소 밖으로 나갔다고 그래요. 아니 디스크에다가 뇌수술까지 받은 정경심 교수 같은 거 안 해줬잖아. 심지어 박근혜도 안 해줬어. 허리 아프다고 하면 물론 나중에 빼주기는 했습니다만 국민들 눈치 봐주면서 보내줄 때마다 그런 짓을 안 했다고. 근데 최은순이는 위조범인데 그것도 법정에서 나 잡아넣으면 죽겠다고 지랄 연병을 하던 놈인데 25번을 빼줬대. 우리 뉴스에 안 나가지고 몰랐잖아. 이거 뭐 별로 보도한 데도 별로 없고. 거의 보도한 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법부는 미쳤어요. 심지어 이번에 이 서부지법에서 난동 피웠던 애들 중에 주동자로 꼽혔던 그 녹색 잠바 새끼 있잖아요. 중형으로 때려야 된다고 사실상 주범으로 지금 보여지는 교회 전도사 그거 아니냐라고 의심받고 있는 이 녹색 점퍼남. 이 점퍼남도 2심 올라와 있는데 초범이라고 3년으로 깎아줬다는 거예요. 원래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를 했었는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가면 또 집행유예나 형집행정지를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 집을 때려부시고 불을 지르려고 했던 놈도 그냥 풀어준다는 거야. 왜? 이 새끼 풀어놔야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그리고 하는 다른 짓인지 사람 한 명도 모르겠다.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이 됐고요. 결론적으로 현재 그 사법부는요. 모든 판사가 그렇지는 않겠으나 조이대를 비롯한 높은 자리에 있는 애들이 사법을 굉장히 사적으로 이용하는 개인의 사법으로 만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 집행에 관련된 어떠한 시비거리도 지금 제대로 먹히질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 나가면 사람들이 이제 익숙해지잖아. 아, 법원이 하다 저렇게까지 가나 했는데 진짜로 김건희나 윤석열 관련해서 1심에서 법정 구속 풀고 무죄 나오면 어떡할 뭐 건데. 무죄까지 못 주더라도 한 10년형 아니면 뭐 5년형 요렇게 때려놓고 상고심 올라가게 되면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런 식으로 정리하려는 거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근데 오히려 이게 뭐 다행인 것도 있는 게 박성재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사법개혁이 더 필요하다. 그럼요. 이런 이제 여론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일 날 민주당이 바짝 조져가지고 다시는 이런 짓 못하도록 제대로 사법개혁안 던져놓고 합의 봐주지 말고 이거는 바로 시행해버려야 돼요. 왜냐면 민주당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거철이 되면 민주당이 결국 사법
예,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렇게 되면 가만 놔두면. 놔두면 이거 무조건 선거법으로 당해. 서울시장부터 민주당 지자체들 걸리면 올라온 걸리는 사람들 거야. 전부 다 선거법으로 다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대법에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거 누가 판결해? 이 새끼들이 하는 거잖아. 인제 전쟁이야, 쟤들 안 돼. 입장에서도. 누구나 사느냐 이제는. 어차피 이 길로 나섰는데 쟤들이 휘두르는 칼을 저대로 놔두면 절대 안 돼. 지금 민주당 괴멸시키는 방법이 선거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응? 아니면 국회의원들 갖다가 무슨 건수라도 캐비넷으로 엮어가지고 당선 취소형만 하면 끝이야. 이거 이제. 날려버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 거예요. 따라서 이번 사법개혁 20일 날 발표할 민주당의 사법개혁안들이 대폭 강화되고 빨리 이것들을 법비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